지난주 목요일 날에 우리 안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이 모임에 강의를 줄 수 있냐 이랬는데 제가 사실은 금요일에 지리산에 가서 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지리산 산속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오늘이 좀 기대가 됐었어요. 제가 만든 여러 자료 중에서 오늘 자료가 제일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잘 만들어졌냐 하면 삼성동 지역의 분들을 뵐 수 있다 해서 오늘 잘해야지 이분들하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표지 화면을 뭐라 쓸까, 제목을 뭐라 할까가 발표해서 잘 어렵잖아요. 여기는 제가 36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강원도 양양에서 6개월간 살았습니다. 살면서 영진항에 앉아서 앞으로 뭐하고 살지? 하고 있는 장면을 어떤 분이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이제 36년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제 인생을 전격적으로 바꿔놓은 것이 이 AI입니다. 이 AI가 아니었다면은 저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냥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 AI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AI 내 삶의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시작 이런 제목으로 달았고요. AI는 기술이 아니고 인생의 두 번째를 열어주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전날은 이제 과거고 지금부터의 앞으로는 미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내일부터는 이 AI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 경력은 제가 현재는 코리아 교육그룹이라고 하는 교육그룹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인케이지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지난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경력은 금성사 LG전자로 입사해서 30년 동안 LG를 다녔고요. LG 히다치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퇴임을 하고 여기 대치동에 있는 위담 한방병원이라고 있죠. 그 한방병원에서 병원들을 설립하고 바이오회사를 설립하면서 제가 스카웃이 돼서 위담 한방병원의 경영총괄대표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걸 마치고 강남시 창업허브센터라고 창업가 거리에 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으로 3년 동안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책은 나의 꿈이 너의 꿈을 빛나게 라는 책인데 아까 그 사진이죠. 그래서 제 꿈이 저를 빛나게 하기보다는 다른 분들의 삶을, 꿈을 빛나게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꿈을 기록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빛나게 하려면 기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은퇴를 LG를 마치고 2년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년간 공백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쉬어야겠다 해서 서해안 태안에 가서 좀 쉬었고요. 또 네팔을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어떤 작가분이, 저하고 같이 갔던 작가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 사진 2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태안의 신두리 해변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녁이에요. 저녁인데 저 짬뽕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저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인생의 후반이 아름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녁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또 삶으로 보면 인생의 후반이 아름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다시 짬뽕할 수 있겠구나 후반에 이런 생각을 저 사진을 보고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의 해가 질 때가 진짜 내가 시작된다 이런 이제 교훈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 산은 히말라야의 8,000m 되는 산인데요. 이 산을 찍고 났는데 아침에 어두울 때에 올라가가지고 해가 뜰 때 정말 이 산을 보는 순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한 5분만 지나면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어디로 간다고 사진 찍으러 다녔는데 이 설산이 해가 뜨면서 그 햇빛을 쫙 비출 때 요 빛나는 금색 같은 요 설산 이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해가 뜨고 나면 그냥 하얀색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누군가의 빛을 비출 때가 아름답다. 내가 빛이 돼서 비출 때보다 어딘가에 반사될 때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누군가의 빛을 반사시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책이 나의 꿈이 너의 꿈을 빛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그냥 노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그 작가분이 저한테 찍어준 이 두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다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바꿔놓는데 AI는 얼마나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AI를 처음 접한 거는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 방송 진행도 했었어요. 기독교 방송국에 진행 프로도 했었는데 노래를 음정을 못 맞춰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게 제 꿈인데 이건 아무리 연습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I로 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약간의 돈이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목소리.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간출 것 없네. 자, 됐어요? 지금 이 시설은 스튜디오에 가서 제가 제 목소리를 30분간 녹음을 한 거예요. 그 녹음한 목소리를 가지고 원하는 가사를 집어넣으면 그 가사에 맞는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지기이 두껍잖아요. 제가 성경을 한번 녹음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30분만 제 목소리를 녹음하면 영어 성경, 뭐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원님 그 강남구청의 조성현 우리 그 구청장님도 이걸 한번 녹음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무슨 구청 행사가 있으면 구청장님이 못 오시면 누가 대신 읽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글씨가 나오면 목소리로 직접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이런 AI인데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동적인 장면을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저 왼쪽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딸이 결혼을 하는데 너무 엄마가 안 계신 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엄마의 목소리로 결혼 축하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깜짝 이벤트였죠. 그래서 정말 엄마의 목소리로 갑자기 축하한다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이제 나왔겠죠, 그죠? 그 가족들이 다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것도 틀어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보고 싶은 남편의 목소리로 이 아내가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고 또 성경을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분이 성경을 죽은 남편의 목소리로 생전의 목소리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데 그거로 만들어서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때 부모님의 목소리로 성경을 듣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런 거. 이것도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목소리로 이제 이걸 했는데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아버지의 전화하는 목소리, 말하는 목소리 내는 거죠. 조금 뻐근한 그 있기는 있어도 처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목소리로 아버지 노래를 만든 야마의 옛날 싫다방의 분자 좋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걸 듣는 거예요, 자신들이. 야마의 옛날 싫다방의 분자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아직은 이게 뭐 챗GPT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내 목소리에 AI의 모델을 만들면 지금 현재 기술로는 한 500만 원 하는 거 100만 원이면 만듭니다. 그럼 내가 내 목소리로 나의 AI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노래에 집어넣으면 노래가 되고요. 그걸 편지에 집어넣으면 편지가 되고 책에 집어넣으면 책이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빌리면 AI 모델이 있는 상태에서 돈이 비용이 얼마나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쓰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쓰냐라고 보면요.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원들 목소리를 5분씩 녹음하잖아요. 그럼 강남구청의 목소리를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합쳐가지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삼성그룹은 삼성의 직원들의 목소리를 다 녹음해가지고 성우를 안 쓰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합성한 하나를 삼성에서의 AI 음성 모델로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 또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직도 돈을 벌어요. 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기업 홍보를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 목소리 써가지고 상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를 남겨놓으면 그거를 언젠가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데 녹음만 해놓으면 기록만 가지고 있으면 모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다 중요하죠. 근데 이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녹음해놓은 것들을 그게 전부 지금 재생을 해서 콘텐츠로 지금 만들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예제를 몇 개 보내드렸는데 AX, LX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요새 전문 용어가 뭐냐면 AX는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IX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IT 트랜스포메이션인데 IT가 기술이 변한다. 이걸 가지고 했었는데 AX라는 얘기는 AI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챗GPT밖에는 몰랐는데 요새는 뭐 자기 사진을 넣은 웹툰 화면으로 해서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다 그걸로 바꾸고 자기 이제 사진들을. 근데 이 AI가 기술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의 삶의 방식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제가 이제 어떤 주부를 만났는데 그 주부는 60살이 될 때까지 오로지 육아하고 보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스타를 통해서 AI를 배웠는데 지금은 프리랜서가 돼서 1년에 1억 5천씩 버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기획사를 차려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기획사를 차리려면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했잖아요. 지금은 프리랜서 한 명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100억까지 벌 수 있는 시대가 다 스태프를 AI로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굳이 사람을 쓰지 않고 AI를 쓰고도 수많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로 인해서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옛날에 알던 경험을 가지고 계속 재생산하고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IT에서 30년을 일했는데 병원으로 가서 일했고 병원에서 있다가 창업의 일을 했고 지금은 교육의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 이유가 제가 이런 새로운 도구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구의 변화는 이제 삶의 방식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말 사실일까? 하고 저하고 6번만 만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입니다. 왼쪽에. 저 교수님이 대학을 65세에 은퇴하시고 67세에 자전거 하나 가지고 유럽 여행을 4주간 하셨어요. 7개국을 자전거로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7개국 자전거를 도전하면서 자전거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연습을 해가지고 남미를 4개월 동안 여행하셨어요. 산악 자전거로, 산악 지역을 들깨들하고 해서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갔다 오셔갖고 일본도 갔다 오시고 대만도 갔다 오시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은사님이시니까 저녁을 이렇게 대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좀 보내주세요. 뭐 하세요? 저하고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드렸어요. 전자책을 내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분의 전자책이고 자전거로 세계 여행 해서 쭉 넘겨보세요. 이분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은사님이세요.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저자가 누군지, 나는 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했는지, 그리고 자전거를 여행하는 준비는 어떤 것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했고요. 목차는 유럽 여행, 남미 여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남미 여행 한 번만 눌러주세요. 조금만 더 내려서. 네. 그럼 남미 여행 하면 또 이제 여러 나라를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누르면 이제 거기에 탁탁탁 들어가게 해드리고 이제 이분이 가서 찍었던 사진들 몇 월 며칠자 뭐 어디로 갔던 사진들을 눌러서 이걸 또 누르면 이쪽에 사진들이 쫙 나오게. 그래서 책 쓰면 무슨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제가 며칠 만에 만들었는지 아세요? 일주일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승의 날, 스승의 5월달에 있잖아요.
스승님 날에 제가 이거 헌정식을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저하고 만나서 30분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사진 좀 보내라 뭐 보내라 하니까 보냈고 저하고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해서 인터뷰 한번 해줬을 텐데 20분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책자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의 기록을 가져다가 제 생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이 교수님이 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창에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자기의 자랑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인터뷰 20분만 하시고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책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요새는 조금 바쁩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전자책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회계사인데 고전을 되게 좋아해서 장자를 공부하다가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까지 가서 장자를 전공하고 졸업을 했는데 이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이고 누굴 불러다가 막 설명을 하고 해주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고전이. 근데 자기는 너무 재밌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하고 지난주에 만나서 이 친구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유튜브 들어보실래요? 노력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나 운명은 그렇지 않다. 자기 책의 서론을 읽어주는 거예요. 신적 존재에 달린 것으로 이렇게 해서 20분을 읽어줬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이 읽은 거 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미니 책을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이 사진도 이제 얘가 찾아준 거예요, AI가. 생성형 AI가. 이렇게 이제 이 친구 한 얘기가 글로 다 된 거죠. 근데 그냥 말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찾아가지고 다 문장을 다듬어 준 거예요. 쭉 내려보세요. 뭐 인물 얘기할 때는 인물이 이렇게 나와요. 또 내려보세요. 운명론 알아서 뭐 하게 뭐 이렇게 글을 만들어 주는데 쭉 내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하나하나 누르면 여기에 대해 상세한 걸 볼 수 있게. 이거 누가 만들어줬다?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저한테 자기 책을 20분 동안 설명해 줬는데 그 설명을 가지고 생성형 AI가 찾아가지고 그림과 다 해서 이런 문서를 보내줬는데 제가 이거를 저녁에 보내줬으니까 친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언제 네가 이런 걸 만들었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20분간 자기가 아는 지식을 그냥 얘기한 걸 가지고 생성형 AI가 전문 책자와 사진과 이런 걸 다 주워 모아가지고 이걸 글로서 만들어요. 그럼 이 기본문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안 나가겠습니다. 나가보세요. 요거는 제가 골프 연습한 겁니다. 제가 우리 역삼일동 주민센터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데요. 골프장 가면은 레슨 프로가 있잖아요. 레슨 프로가 자꾸 레슨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레슨 안 받고 챗GPT한테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세요. 제가 이제 연습하는 걸 찍어 놓은 겁니다. 이거 찍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요걸 가지고 눌러보세요. 제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갔다 온 녹음한 거 가지고 녹화한 거 가지고. 그럼 제가 녹화한 거 밑에다가 요거 리포트 기능을 사용해서 지워주세요. 보면 스윙 스피드는 얼마가 측정되었다. 헤드가 지나가는 공간을 지나가면서 몇 떨어져. 그 다음 40km 공간에 맞을 때 순간의 속도가 원심력을 이용한 스윙이 중요한데 제가 쭉 내려보세요. 원심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러고 어디를 고칠 건가까지 5가지를 딱 뽑아줘요. 그러면 이거를 집에 와서 이걸 보면서 제 스윙을 고쳐야 할 것을 제가 파악해서 다음날 가서 이걸 연습하면 제 스윙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4개월 동안 연습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골프 쳤는데 요새는 10년간 안 쳐가지고 다시 연습하고 있는데 제 스윙을 챗GPT한테 분석을 시켜서 매일 수정을 하면 날마다 엄청 좋아져요. 기록으로 남고. 근데 지난주에 제 연습하는 게 7만 조회가 올라갔어요. 누가 본지 모르겠어요. 네, 왜 제 걸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런 걸 올려놓으로 인해가지고 제 또 콘텐츠가 돼가지고 조회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광고가 달라는 것도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제가 골프 연습할 때도 이렇게 챗GPT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운명이 저 친구는 이런 세계 생성형애를 불신하던 친구인데 이거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SN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을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일어났던 일, 뭐 일하는 것도, 노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거는 블로그에, 어떤 거는 페이스북에, 어떤 거는 인스타에, 어떤 거는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이 글을 쓰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 내용을 블로그에 맞게끔 만들어줘. 그럼 블로그식으로 쫙 만들어주고 생성형애가 요거를 인스타에 맞게끔 만들어줘. 하면 인스타형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똑같은 글을 가지고 네 군데 올리는 게 아닌 게 요것에 SNS를 보는 사람의 나이 또래가 다 달라요. 페이스북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보고 기록 같은 스타일이고 요거는 맛집이나 뭐 이렇게 재밌는 거 같은 거를 젊은 층들이 많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런 거에 맞게끔 제가 다 컨텐츠를 넣는데 블로그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제 블로그입니다. 아까 그 사진이 있죠? 쭉 내려가 보세요. 제 블로그에는 우리 강아지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지난주에는 야구 구경, LG와 삼성 구경을 보러 갔던 얘기도 있고 뭐 아까 그 챗GPT로 그 음성했던 사장님의 이야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놓는데 여기에 제가 13년째 올려놓은 글이 지금 12,000개 정도가 넘어요. 그리고 조회수가 65만 조회수.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기록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나가시고 또 제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바다에서 놀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 페이스북은 이렇게 돼 있고 이름은 꿈꾸는 여행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력도 올리고 제가 그때 제리산 가서 집사람하고 찍었던 거 공원에서 노는 거, 차 마시는 거 쭉 내려보세요. 아침에 해 뜨는 거 아침 식사 브런치 멋있죠? 이런 게 좀 약간 자랑거리죠. 이런 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이제 보는데 제 친구들이 한 이제 5,000명 정도가 이제 같이 이걸 보고 있죠. 네, 다음.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주로 많이 올라가고 짧게 올라가는데요. 쭉 내려보세요. 이거 이제 야구 경기도 카메라를 가져가가지고 다 촬영해가지고 3분짜리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LG 선수들을. 네, 쭉 올려보세요. 이런 맛있는 거 먹을 때 여기 아까 와인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 모임 해가지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을 올리고 우리 딸이 차려준 밥상 뭐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우리 딸이 최고예요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나이가 66세인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튜브는요 콘텐츠를 1000개 이상 올렸어요. 얘를 언제부터 했냐면 제가 이제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양양에서 바닷가에서 노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없잖아요. 바다에서. 그래서 드론을 띄워놓고 영상을 찍고 유튜브 만들고 뭐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만들고 이러다가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만 보면 찍어서 올리는데 쭉 내려오세요. 이게 이제 회의하는 것도 다 이렇게 찍어요. 그럼 회의하고 나면 회의록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챗GPT한테 돌려가지고 PPT로 만들어줘. 뭐 해줘. 그것만 보죠. 이거 이제 회의에 참석 오늘 이제 여기 모인 분들의 이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올리면서 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해서 공유해 드릴게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쭉 나가세요. 그걸 많이 하죠. 결혼식도 다 찍어주고 제가 또 취미 중에 하나가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 끝나자마자 30분 만에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를 영상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사진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보내준 사진 가지고 다 돌려요. 근데 그 카메라 비싼 거 사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숏 영상으로 만들어서 음악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나는 최정원입니다 하고 하지 않고 저건 나의 브랜드를 쓰잖아요. 근데 제가 세 개의 브랜드를 쓰는데 하나가 코칭 CEO라는 브랜드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CEO 생활을 되게 오래 20년을 했는데 나는 경영을 잘하는 CEO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한테 코칭을 잘해주는 CEO다. 이렇게 해서 제가 브랜드를 붙였고요. 꿈꾸는 여행자는 제가 맡았던 방송 프로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행가도 같다.
여행은 과거를 생각하면 아름답고 현재는 즐겁고 미래는 설레이는데 왜 인생은 과거를 후회하고 지금은 괴롭고 미래는 두려울까? 뭐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내가 2년 동안 했는데 100여 분을 초대해가지고 인생은 여행과도 같은 이야기를 짚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의 교훈을 주는 프로였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다음에 꿈꾸는 요새는 제가 사는 집 이름이 꿈꾸는 요새였어요. 그런데 제가 살던 집이 지금은 커뮤니티 모임이 돼서 지난주에 여기서 행사를 했는데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사람들 300여 명이 모이고 있어요. 저희가. 네, 모여서 또 여기 비슷하게 강연도 듣고 서로 정보도 나누고 자기 이야기도 듣고 새로운 경험들 속에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꿈꾸는 요새라는 제가 만든 로고인데요. 이 로고는 사람과 사람이 커넥트가 돼서 새로운 꿈을 꾸고 사회에 희망을 주는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로고를 만들었고요. 사람을 잇고 꿈을 잇고 희망을 잇는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제가 2년 전에 만들었어요. 첫 번째 모임을 강남 시창원 허브센터에서 우리 일자 정책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신중년들을 위한 우리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300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커브가 70, 80이 전성기라고 생각하고 살자. 전성기라는 게 돈을 버는 건강의 전성기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봤을 때는 이 나이 또래가 우리가 가장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을 때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싶고요.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부터예요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 얘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제는 쉴 때다 이렇게 50대부터 요새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인생의 여정을 가져가면서 함께 전성기를 누려봐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성기가 오려면 과거에는 나 혼자 힘으로 했다면 이제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야 하는 거고 여러분들처럼 이 삼성중앙에도 아마 그런 모임이지 않을까. 이제 나이가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은퇴한 분들도 계시는데 함께 해서 좋은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성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모여서 원래 모임도 갖고 교육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취미생활에 관한 거, 전문적인 거 이런 교육도 하고 또 클럽이라 해서 뭐 공예, 와인, 재테크, 코칭, 건강 이럴 수 있는 또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여서 3, 4, 5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했던 프로젝트가 돈으로 2억 정도 일을 했는데 어떤 분은 강연을 하시고 어떤 분은 컨설팅을 하시고 어떤 분은 코칭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한 30여 분 정도가 우리 모임에서 작년에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은 본업이 아니라 자기 하는 일 이외에 부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 재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재무 컨설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좀 전해야 하는데요. 두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다시 인생의 후반에 꿈을 갖고 점프할 수 있게 하고 또 제가 남의 인생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꾸어 놓았는데 AI는 더 큰 저를 바꾸어 놨어요. 인생 2막은 사진으로 시작했다면 저는 인생 3막은 AI로 시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AI를 정말 활용해 보세요. 조금은 처음에 누군가한테 배워야 할 겁니다. 그런데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해도 바뀔 거예요. 남은 이야기 녹음했다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책을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비추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했던 방송의 타이틀로 나가야 했던 건데요.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 같이 AI와 함께 걸어가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0분 해달라 해서 제가 짧게 했고요. 혹시 궁금한 거 계시면 없으세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대타 인생이라는
용어를 잘 써요. 대타. 저는 살면서 남이 빵꾸난 자리에 갔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례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친구들이 옛날에는 휴대폰 없을 시절에 미팅이라는 걸 5명, 5명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남자 측에서 한 명이 빵꾸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막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집에 마침 있다가 걸려가지고 집도 멀었는데 이 앞으로 올 수 없나 미팅을 해야 하는데 남자가 빵꾸났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없냐 하는데 다 거절해 친구들이. 근데 저는 누구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나갔어요. 대타 미팅 나가는 게 좋은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 쪽에서도 한 명이 펑크가 난 거예요. 근데 여자 쪽에서 막 전화를 걸었는데 또 착한 여자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나가보니까 펑크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났는데 그 여자가 제가 들어요. 그렇게 시작한 삶이 있는데 회사에서 제가 첫 번째 임원이 될 때 임원이 될 수 있는 제가 서열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어떤 부서에 임원을 하던 분이 갑자기 유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도와가지고 투자하는 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회사를 나가게 되는 바람에 그 일을 누군가 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업 경험도 하나도 없는데 사장님이 저를 임원을 앉혀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는 바람에 갑자기 긴급 조치를 취한 게 저가 돼가지고 제가 임원이 돼가지고요. 그 어려운 그룹에서 49살에 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장이 올라간 것도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있는데 제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는 이번에 강의 부탁도 목요일에 연락이 오면 목요일에 선배 일인데 지리산을 가야 하는데 우리 회장님이 전화하실 때 네 하고 지리산에서 얼마나 구했는데 만들면서 오늘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지금은 각종 모임에 펑크만 나오는 저한테 연락이 어디서 제일 많겠어요? 교회가 제일 많잖아요. 주차 안내, 뭐 예배 안내, 펑크 났습니다 하는 투표도 안 해요. 그냥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생은 남의 부탁을 들어줄 때 기회가 온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질문을 다 안 하길래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궁금한 게 대표님이 20대 때 어떤 꿈을 꾸셨고 그 다음에 40대 때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저는 96세인데 예, 지금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제 인생을 1막, 2막, 3막으로 해서 어떤 때 강연을 가서는 인생 1막, 인생 2막, 인생 3막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 1막의 키워드는 저는 도전이었어요. 제가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셔가지고 결혼도 제가 일찍 하고 뭐 직장도 그렇고 했는데 첫 번째는 도전이었고 두 번째 인생은 똑같이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료 쪽으로 옮긴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은 전환해야 돼. 지금 세 번째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면 약간 미션.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할 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 다음에 나같이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지금의 세대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연결자가 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직업적으로 꿈은 제가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학교에서 그렇게 추천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결혼을 일찍 했어요. 일찍 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도 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나니까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애가 태어나는데 제가 실직자잖아요.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보험이 안 되니까 뭐 돈을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일단 가서 애를 좀 키워놓고 공부하러 가야겠다 이랬는데 그게 금성사였고 조선일보 일면에 광고를 받는 데가 금성사였고 가니까 제가 딱 여기가 내 직장인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다니고 거기서 사장도 하고 밀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뜻한 적은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이 환경에 맞춰서 나를 적응시켰는데 어디 가나 저는 적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제가 인간관계와 리더십이 좋아요. 어떤 모임에 가면 혼자 있으면 프리랜서로서는 역량이 잘 안 나는데
누굴 붙여주면 그렇게 성과를 잘 내요. 큰 조직을 맡길수록 제가 계속 성과를 내니까 그게 팀에서 부가 되고 공부가 되고 회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이제 삶이었고요. 이제는 아까 마지막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 여기 딱 그렇게 모였네요. 시니어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같이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그런 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